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들을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아주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스파이 행위를 여기저기서 아주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걸리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은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남태평양 휴양지로 유명한 피지에서 열린 대만 외교관계 행사에 중국 외교관들이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고 대만인들을 폭행했다는 소식입니다. 남태평양 피지에서 지난 10월 8일 대만 외교공관격인 상무대표처 주관의 국경절 기념 행사에 중국 외교관들이 난입해 난동을 일으켰으며 폭행당한 대만 외교관 2명이 뇌진탕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19일 대만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쌍십절을 기념해 대만 상무대표처가 피지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행사에 중국 외교관들이 난입하면서 벌어졌는데요. 이들은 허가 없이 행사장에 들어와 행사 참석 인원들의 사진을 찍고 인적사항을 수집하다가 제지를 받자 폭력 행사를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들은 행사장 안에서 대만 외교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다가 관계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쫓겨나는데요. 쫓겨난 뒤에도 행사장 문을 발로 차며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행사장에서 벌어진 이러한 사건 내에 대만은 경악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 대사관 인원의 심각한 법률 위반과 반문명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라는 성명을 냈고, 대만 언론들은 중국의 거친 전랑 외교가 망나니 외교로 변질됐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 항복판에서도 중국 대사관의 지침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생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 대국을 논하기 전에 문명과 규범, 도덕과 상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공자학원에서 공자를 가르치지 않고 공자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비하하고 그리고는 이제 엉뚱한 마오쩌둥 사상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인,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식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그런 사람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대만 외교부는 아니죠. 아직은 국가가 아니니까 그 외교부 격인 이 대표부가 피지에서 피지 사람들 좀 불러놓고 호텔 룸 하나 불러서 이렇게 행사를 조촐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 외교관 2명이 들어와가지고 참석자들 사진을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냐 하니까 이제 어디 감히 이 자식들이 하고는 여기서 두들겨 패고 난동 부리고 발로 차고 자기네들은 겁나는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지금 3년 전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 방문해서 혼밥했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기자들, 그중에서 한국일보 기자 완전히 짓밟혔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뭘로 보면, 우리 대통령을 뭘로 보면 그렇게 이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그 출입 기자를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도 못했죠, 우리 정부는.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중국의 열병식 때 중국에 참석해서 완전히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최고의 VIP 대접을 받았던 그 시절하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가가지고 이 출입 기자단 중에서 한 명 한국일보 기자 완전히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그리고는 혼자 중국 민생 탐방을 왜 합니까? 남의 나라 민생 탐방을, 우리나라 민생 탐방은 좀 하시지. 그래서 민생 탐방 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들만 알겠죠. 그리고 혼밥하고 관심 없는 것이죠. 제후국 제후국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봤을 때 아주 허접한 제후국 하나, 제후 하나 와가지고 하는데 몇 끼 파티 해주고 하겠습니까? 이런 대접 받고 그 제후 따라온 출입 기자들 어디 감히 오지 말라는데 들어와가지고 그럼 두들 패야죠.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런 무자비한 행위, 예의 없는 행위를 아무에게나 펼치는 이 중국, 정말 참 둘 다 문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너무나 스파이 행위를 과감하게 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스파이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대만군 정보기관 최고위층에서 압력했던 중국 공산당 스파이 3명이 대만 정보기관에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 정보기관이 군 정보기관인 군사정보국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급 관료 3명을 중국 공산당과 내통한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고 타이베이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10월 2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예비역 소장으로 군사정보국 부국장을 역임했던 유지종 소장, 부서장을 맡았던 고위급 간부인 장샤오시안 상교, 저우티엔지 상교 등 3명은 현역 시절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과 접촉해 대만군 내의 고위 인사들을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정보국 출신으로 퇴役군인 신분인 이들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수차례 중국 본토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만이 중국 본토에 심어놓은 정보원과 연락책, 관련 정보 등 기밀 자료를 대량으로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정보기관 고위급 간부가 중국의 스파이 노릇을 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1년에도 50대 초반의 대만 육군 현역 소장이 30대 초반 여성의 미인계에 넘어가서 잠자리와 돈을 대가로 막대한 정보를 빼돌리다가 적발되어서 대만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 정부와 군 관련 인사에게 접근해서 정보를 빼가는데요. 이런 사건은 지난 2015년 우리 기무사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어서 중국의 전방위적인 스파이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아 보이죠? 그래서 전직 군인이고 전직 장군입니다. 대만군의 군사정보국 부국장까지, 국장까지 했었어요. 국장 대리. 이 군사정보국 국장은 중장인데 이 사람은 소장으로 전역을 했고, 전역하기 전에 국장 직무 대리를 하고는 전역했고, 그때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 우리로 치면 대령 플러스급 정도 되는 그 상교 2명하고 이렇게 해서 그룹을 지어서 대만군의 자료를 빼주고, 그리고 대만군의 또 고위 간부들을 중국과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돈을 받고. 그런데 정말 최악인 것은 대만 정보당국이 중국에 또 보낸 스파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블랙이나 그레이 요원들. 그 블랙, 그레이 요원들의 신상 명세 다 넘겨줬다 이겁니다. 그건 완전 최악이죠. 아니 대만군에 있는 이 현역 고위급 장교들, 이런 사람들을 중국하고 소개시켜주는 거, 그거는 소개받은 사람이 국가간에 투철하고 해가지고 난 이 협조 못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 나은데, 그러나 소개받은 사람도 사실은 멀쩡한 사람 아니겠죠. 협조해주고 해주기로 하고 소개를 받았겠죠. 그런데 아니 중국에 들어가서 지금 블랙, 그레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까버리면 그 사람들 다 체포돼서 완전히 큰일 났을 것이고, 그 큰일 났을 것을 넘어서서 대만의 중국 정보 체계가 다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블랙이나 그레이 요원의 명단이 대규모로 북한에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이 군 고위 관리들, 그리고 또 이 정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국가간이 무너졌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독, 그리고 월남 통일이 돼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까지 간첩이었던가 했던 그 역사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 또 이 군에 우리라고 이러지 마라 라는 법 없죠. 정말 대한민국은 안녕할까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요즘 세태를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호주 정부 국회의원들까지 중국 스파이였습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호주의 반중 정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호주 정보기관 수장이 호주 전역에서 만연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공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호주 전역에서 외국의 스파이 행위는 냉전 시기 규모를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호주 국민들이 외국 세력의 감시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마이크 버제스 호주 안보정보원장이 10월 20일 밝혔습니다. 버제스 원장은 20일 의회에 출석해 호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작을 벌이고 있는 외국 스파이와 그 대리인들이 호주 전역에서 활개치고 있다. 냉전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제스 원장은 또 호주인들은 민주적인 개혁을 요구하거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라면서 이러한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호주로 망명한 많은 위구르인들이 위구르의 실상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한다. 중공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라며 이들뿐만 아니다. 호주에 유학 온 홍콩 학생들은 홍콩에 있는 가족들이 베이징 당국에 의해 위협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중공의 선전 활동에 참여했다 라면서 이들은 우리의 비밀을 훔치고 우리의 정책 결정을 조작했다. 정치인들은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대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며 정치권 내부에까지 침투한 중국 스파이들에게 일가를 가했는데요. 도대체 호주에서 중국 스파이 활동이 얼마나 심하기에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지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호주 정보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하원에 참석을 해서 여기가 지금 하원입니다.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지금 하원 국회의원들에게 일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냐? 지금 호주 하원 의원 2명이 중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고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명을 깠습니다. 실명 까서 누구누구 이렇게 됐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조사하고 있다. 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니들은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리인으로 뽑힌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디 감히 중국을 도와주는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어. 그러지 마. 라고 지금 일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즉 이제 이 망명 온 사람들도 다 호주 국민 아닙니까? 어떻게 이 호주 땅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을 겁이 나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하면서 이 국회의원들에게 일가를 하는데 야, 이 호주 정보원장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야, 니들 똑바로 해. 어디 감히 돈 받고 간첩 행위를 하고 있어. 누구 이름 다 까고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있는데 두고 볼 거야. 지금 조사하고 있어. 가만 안 둬. 이렇게 한 정보원장 정말 야, 이분 우리나라로 좀 초빙해오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전 정보원장이었던 서훈 정보원장님, 현 정보원장인 누군지 아시죠? 그분 정말 이런 소신을 떠나서 그 본인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